안녕하세요, 리석입니다. 요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딸이라는 검색어가 며칠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0대,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검색어 1위입니다. 1위. 10대도 7위고 50대도 2위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국 딸 하니까 뭔가 좀 야한 느낌이. 네, 농담이고요. 조국 딸이라는 검색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의 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겠죠. 이분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신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훌륭한 분이시다 보니까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라가 계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에요. 일단 저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보세요, 굉장히 잘생겼죠. 진짜 깔끔하고 젠틀함이 묻어나는 마스크에 거짓말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의로운 눈망울, 딱 봐도 공명정대함이 묻어나는 법무부 장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분의 SNS 계정을 팔로우를 해서 이분이 쓰신 주옥같은 많은 글들을 받아보고 있었는데 이 조국 교수님의 사상이 정말 멋있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평소에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와 비리,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소신 발언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노력과 결과가 결판이 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일침을 가하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소외받는 저소득 계층을 아주 많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힘들게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왜 이런 분의 딸이 검색어 순위에 올랐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교수님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라가 계시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청문회라는 것을 거쳐서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또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마침 조국 교수님의 딸의 행적에 아주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수님의 딸은 외고를 졸업해서 고려대학교에 수시로 입학을 하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 코스죠. 이것만 봤을 때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굉장히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국 교수님의 딸은 한영외고, 고려대학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단 한 번의 필기시험도 친 적이 없습니다. 한영외고에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귀국자 전형으로 들어갔고 고려대학교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학과학연구소에서 단 2주 동안 단기 인턴을 거치고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돼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수시 전형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1저자라는 건 그 논문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그 사람이 다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돕기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 273개의 실험, 67시간이 드는 연구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요. 조국 교수님의 따님은 고작 고등학교 2학년 때 단 2주 동안 실험에 참여해서 이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문과 여고생이요. 참고로 조국 교수의 딸이 참여한 인턴십은 단국대 역사를 통틀어서 그 해에 단 한 번만 운영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의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미트라는 엄청 어려운 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조차도 안 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 전형만으로 프리패스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바로 조국 교수님의 전화 한 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뭐 문과에서 공부하던 고등학생이 단 2주 만에 병리학 논문 제1저자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자였으니까 그런 전화가 아니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의전원 정도는 가뿐하게 합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천재에게 헬조선의 주입식 의전원 교육이 맞지 않았는지 조국 교수의 딸은 1.13이라는 처참한 학점, 올 뒤에 시 하나를 맞고 유급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근혜가 만든 헬조선의 주입식 교육이 이런 천재를 어떻게 유급을...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이런 뛰어난 학생이 학업 의지를 잃지 않도록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의 딸에게 F학점을 준 교수는 부학장에서 해임이 되었고 부산대에서 퇴출,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교수는 부산대 병원장을 거쳐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에 의해서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그렇게 하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능시험과 미트, 학내의 전과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믿고 결과 또한 점수에 합당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정체불명의 논문 같은 게 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번 조국 교수의 딸인 조민의 사태를 보면 이런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순진했었고 너무나도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딸을 엘리트로 만들기 위한 조국 교수의 치밀한 전략을 보면 최순실과 정유라는 어리숙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니 정유라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땄지. 정유라가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전체 선수 중에 4위를 했는데 1, 2, 3, 5, 6위가 전부 다 남자였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 정유라가 삼성에게 고작 말 한마디 지원받은 걸로 불법이니 국정농단이니 뭐니 난리를 치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사람이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비리들을 저질렀던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따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실력을 쌓아서 장학금과 학점을 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까지 욕심을 내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거지.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대 교수로 만족을 했으면 그 수려한 외모와 젠틀한 말빨로 인해 아무도 이 더럽고 추악한 두 얼굴을 몰랐을 거란 겁니다. 이게 바로 외모와 이미지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문재인이 젠틀하고 잘생겨서 뽑았다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우선 조국 교수는 본인 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을 이미 고소했다고 하고요. 청와대는 7만여 명이 서명한 조국 딸 학위 취소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조항기라는 인간은 딸의 사생활을 파헤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야만스러운 관행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야 조항기, 사생활은 조국 딸내미가 성형수술을 어디를 했고 남자친구가 누구고 마지막 X가 언제고 이런 게 사생활이야. 학회가 발행을 하는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그 내용을 타인 그리고 그 입학 승인 여부를 경합하는 교육기관에 제출한다거나 하는 건 명백한 공생활이죠. 니들이 이전 정권 박근혜 정부 공격할 때는 피부과에 예약한 예명, 구매한 약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했으면서 누가 봐도 의아할 만한 특급 엘리트 코스를 밟은 딸내미가 대학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게 이게 어떻게 사생활의 영역인 건데 그렇게 남의 사생활 소중한 인간들이 최순실 딸 정유라는 왜 처음부터 다 까고 미혼 뭐니 싹 다 밝혔냐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후보 시절에 가족, 자식들은 물론이고 친인척의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뒤져서 사찰했던 거는 뭐 죄다 치매가 걸려서 까먹었어? 낯짝이 두꺼워도 적당히 두꺼워야지. 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흥분을 해버렸네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셀럽들이 앞다퉈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강성태 씨랑 개념 연예인의 대명사 김재동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고 본인들의 인기와도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용감하게 소신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 씨는 여기는 공부할 필요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영상까지 찍고 자신을 구독하는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이 나라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록 사법고시를 보거나 법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평소에 헌법을 달달 외우고 다닐 정도로 법 관련 지식이 뛰어난 김재동 씨는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저 솔직히 김재동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란이라니. 와. 근데 잠깐만. 이게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정유라한테 했던 얘기였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가짜뉴스를 퍼뜨릴 뻔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고도 학위를 박탈당한 정유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강연료를 1,500만원씩이나 받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나 돼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분들이 설마 사람과 정권에 따라서 잣대가 바뀌지는 않겠죠. 이 사람들 정치색 하나도 없이 그냥 옳은 말만 하는 이 시대의 지성인이신 분들이잖아요. 이번에도 또 조국 교수에게 시원하게 날리는 사이다 일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병재 씨도 평소 소신 발언으로 제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분인데, 유병재 씨도 이번에 어떤 사이다 발언을 해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듣보잡 쩌리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명치를 때리는 일침 기대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